두 번째 이슈 저격수 오은영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아버지가 구속되기도 네. 했지만 이렇게 친권 행사가 정지되면서 이제 아버지랑은 확실하게 격리가 되는 거겠죠? 네네. 보통 이제 친권 그러면 저는 뭐 법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성년자 시기 동안에는 아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부모가 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 뭐 여권이나 비자를 만든다 이럴 때요. 그럴 때 이 아버지와 분리를 시켜놓지 않으면 매번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고 얼굴을 보는 일이 생기고 또 이 아버지를 못 찾을 경우에는 아이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업생활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더구나 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기소가 되기 전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친권 정지를 하는 게 드문 일이라고 하던데요. 네, 드문 일입니다. 이제까지는 집안 내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죠. 알아서 해결해라. 네, 가정 내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네. 가족이 알아서 해라라는 네. 입장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실명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한 수년 전에 네. 그 계모에 의해서 그 학대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 사망하기 전부터 아동학대 보호센터에서 아이와 그 계모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나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도 그 계모한테 보내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의견을 게재했지만 사실 법원에서는 그 계모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잘 키워보겠다라는 말을 믿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법원에서 집안 내에 일어나는 특히 아동학대, 네.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고 다소 소극적이었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워낙 사회적 파장도 크고 저희 모든 국민이 경악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자세로 나왔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정사, 네. 집안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개입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네요. 네, 어쨌든 법에 또는 제도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무력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네. 그렇죠. 검찰이 아버지를 기소할 때 친권 상실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친권 상실이 될 가능성이 클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친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어떤 연을 끊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정지시키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 아버지를 계속 보는 것이 과연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버지로서의 권리 행사를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핵심은 이 소녀를 이제 누가 양육하느냐, 네. 이제 누가 키우느냐 이게 제일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사건은요,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계부도 아닌 친부란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사랑해줘야 되는 가장 약자인 어린 아동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편안해야 될 집에서 학대가 일어났고 가장 사랑받고 보호를 해줘야 될 이 대상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의 마음이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마음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와 지내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의견입니다. 아이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워낙 공분을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화도 나고 그렇죠. 또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3자 객관적인 어른들이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떠한 일들의 상황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아이의 마음과는 다르게. 네. 네. 뭐 이 아이와 직접 면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직접 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이 아이가 과연 누구하고 살고 싶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만 알겠죠. 네.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에 아이와 정말 전문의가 상담을 하고 아이의 의사나 감정을 잘 살피고 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가 선택한 사람은 누가 되든 아이와 충분히 친해지고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충분히 만나고 전문가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서적인, 신체적인 보호망과 이 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와중에 친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직접 키우겠다 이런 뜻을 네. 밝혔다고 하는데 네, 네. 일단 그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에서는 면담을 불허했다고 하죠. 너무 오랜 동안 만나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요. 물론 혈연 관계이긴 하지만 이 아이는 지금 세상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할머니 존재 자체가 이방인이고 낯설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의도 이런 거를 의심하기보단 일단 오랫동안 안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준비 과정 때문에 바로 만나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뭐 일부 네티즌들은 의도를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근거 없이 뭐 의심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이 할머니 마음도 어떤지는 모르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네. 친조모니까 네. 어쨌든 할머니가 키우게 됐을 때 과연 아버지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좀 우려도 좀 사실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친할머니니까 그 네. 아들의 입장 또 손녀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게 될 테니까요. 네, 네. 그 천안함 사건 때 그때 네. 예, 군인 사망 보험금을 오래전에 이혼한 부모가 이렇게 타가가지고 문제가 되면서 아마 네티즌들이 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친할머니 네. 의도에 대해서 좀 근거 없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아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번 사건은요. 우리 그냥 기본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부모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감히 인간의 도리로서 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너무 경악스럽고 모든 사람이 정말 놀랐는데요. 이게 일이 해결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측이라든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또 근거 없이 하는 것 자체는 또 한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죠. 좀 다들 분노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추측이 좀 더 네. 세게 나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네네, 같아요. 네. 그 소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일단 다행인 거는 이제 중요한 각과, 네.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이제 정신과 이렇게 다 연합이 돼서 아이의 모든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이 진행되면서 한 가지 그 고민도 하고 우려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에게 정말 그 마음의 고통과 정말 너무나 놀라고 경악스러웠어요, 이번 일은요.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연말이고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다들 많이 우신 분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됐다라는 얘기에 모두 다 너무 안심을 하고 아, 너무 금방. 네, 금방 네. 안심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니까 네. 다들 빨리 좀 안정을 찾고 있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체중이 좀 늘었다는 말에 다들 너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네. 의사로서는 걱정스러운 게 이 아이가 잘 못 먹고 신체적으로 크지 못한 학대의 기간은 굉장히 길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긴 동안에 아이는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키는 지금 보면은 7살 수준, 몸무게는 만 4살 수준입니다. 이 아이가 몇 킬로가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도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들이거든요. 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전문의들이 정말 의논하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지 몇 킬로 늘어났다는 것이 과연 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것일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정말 회복되고 있다고 쉽게 속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많은 이제 국민들도 조금 장기적으로 네.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소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의 관심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다행인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또 비슷한 상황의 소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이 사건 계기로 대책 마련한다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내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껴야 하는 연말에 너무나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피해 아동이 점차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충분한 치료와 보호를 받아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내일 정부하고 새누리당이 이제 아동학대 근절 이제 협의회를 연다고 해요. 어떤 네. 대책이 좀 논의가 돼야 될까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각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어떤 많은 시민들의 그 문제 인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아동학대 예방 어떤 대책 내지는 법률을 정비하면서 시민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설문이 뭐냐면 체벌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체벌이요? 네. 의외로 75%의 국민이요 어떻게 체벌을 안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냐라고. 아,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아동학대 그 항목 중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항목에 대해서 75%의 국민이 반대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군요. 그걸 보고 어떤 우려를 했냐면요. 아, 이거는 법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인식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설사 부모라 하더라도 또는 상사라 하더라도 누가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에게 막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느 네. 누구도 그럴 권리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충분히 이렇게 신뢰를 쌓아야지만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사실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집안 내에 있는 사건들을 일일이 법의 어떤 잣대로 그것을 규명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네, 사실 아이들이 이게 사랑의 맨지 아닌지는 아주 금방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이렇게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도 좀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